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불그스레한 얼굴로 한 달의 마지막 시장 마침표를 또 찍었습니다. 간밤 미국은 금리와 달러가 모두 약세를 보였고 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AI,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키워드를 안고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 점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왔다는 점 수급에서 좀 확인을 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일단 좀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 움직임이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2692선에 종가 형성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시가가 파란불로 또 시작을 했었거든요. 메이저 수급이 부재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탄력이 저조했다는 이유가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868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크게 좀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보내는 시선이 비슷한 곳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 쏠림이 대형주 쪽에 몰려 있었다. 보시면 거래소 쪽에 몰려 있는 부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이 요즘 정말 짝꿍처럼 단짝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됐죠. 그리고 컨퍼런스 콜까지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된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LS에코에너지는 어제 상한가 기록 후에 오늘도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대장주격 종목 HD 현대일렉트릭도 수급 유입된 점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쏠림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진입해도 될까라는 부분 반도체와 전력 쪽 전략 저희가 한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발 호재로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도 메이저 시선이 머물렀거든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세방전지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부품이면서 그리고 중국 경기 여기에서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HL만도 이 부분도 어떻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장 마친 후에 실적 발표 있었거든요. 여기에 주주 친화 정책이 함께 언급이 됐어요. 근데 외국인이 주주 친화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재료들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이 됐고 기관까지도 사들였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소비 관련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목받는 게 화장품주기 때문에 화장품주 관련해서도 전략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좀 여러 힌트가 있기는 합니다. 선택지가 여러 방면으로 열려 있기는 한데 이제 내일장 쉬고 월요일장 돌아왔을 때는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부터 단단한 흐름 체크, 전략 고민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시장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일본 거의 따라잡았다. 수출 5대 강국 기로에 선 한국입니다. 과거에 가발을 팔던 한국이 그야말로 대반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이 일본의 97% 수준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일본과의 격차가 3% 이내로
얕게 좁혀진 것은 사실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일본과 견줘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40%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품목에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 넘게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게 반도체, 전자부품인데 이것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차화정,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 굉장히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다 보완이 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특장점을 지닌 한국,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던 반도체 역시도 완연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라면 처음으로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수출 강국 5대로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선업 부활 신호탄 켜졌나입니다. 최근 7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수주 기대감을 한껏 모으게 했던 것이 바로 조선 섹터죠.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미국 장관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곳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19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건조한 선박만 미국 내에 운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높은 단가, 납기 지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었죠. 여기에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신청을 했고요. MOU 체결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도 이미 작년에 함정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정비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고 특수선 사업 확대에 또 공을 들이고 있죠. 지금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가 78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중에서 20조 원이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시장이죠.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 이 미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소식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마무리합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국 신사처럼 하고 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국 신사분은 시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일단 내일 쉬고 오면 5월장 열리거든요. 근데 왜 우리 세린 메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 5월 장에서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증시가 막 올해 힘들었잖아요, 또.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주식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좀 뭔가 그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기에가 이제 주식을 살 타임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열광하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 포모니즘이라 그러죠. 이제 뭔가 자기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과열됐을 때는 이런 시장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이 저는 시장 참여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리면서 뭐 보시다시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도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벌써 두 자릿수 이상 2주 만에 저의 포트들이도 수익 나고 있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제가 오늘 또 중요한 말씀들을 또 드릴 테니까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뭐 방법은 또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 아래에 적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서 찾아와야 하나요? 알아서 찾아와야죠.
아, 좋습니다. 저희 문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양진역 혹은 쌈짱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찾아오지 마시고 문자 그래요? 서비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잡아주셨으니까 첫 네. 번째부터 짚어보죠.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일본 거의 따라잡았다. 수출 5대 강국 기로에선 한국 이렇게 또 잡아주셨어요. 또 이렇게 수출 부분을 또 잡아주시려고 하나 봐요. 수출 관련주일까요? 어떤 이야기 풀어주시려고 하나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뭐 이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격차가 뭐 3%밖에 지금 안 나고 있다. 엄청나죠. 우리 알고 보면 뭐 경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고 최강 경기 뭐 수출이 맞아요. 좀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수출을 거의 5번째로 잘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 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과 그 격차가 벌어지던 것이 과거에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였겠죠. 한마디로 선진국하고 저 아프리카 작은 나라와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과거에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려와는 달리 일본과 수출 격차를 다 좁히고 있다. 자, 근데 제가 좀 그 주제를 갖고 오면서 이런 대단한 나라다, 희망을 내시라,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에 비해서 일본 증시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일본의 코덱스 재팬을 가져와서 지난 분기에 수익을 냈지만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이란 것은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당과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것이 바로 주식인데요. 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주식 시장을 많이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식 시장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수출의 이 수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얘기를 먼저 깔고 드리면서 한번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일본을 따라잡은 부분은 엔저 때문에 따라잡게 된 건 아닌가요? 아직 따라잡진 못했고요. 이제 거의 거의 따라잡게 된 따라잡았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2010년도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모가 76이다면 한국은 뭐 40 정도, 45 뭐 많은 차이죠.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수출 말고 GDP에서는 아직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7,469억 달러를 일본이 수출했다면요. 한국은 상당히 많이 수출했죠. 2022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수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나온 거는 1분기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작게 나온 건데요. 1분기를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죠.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일본과 한국의 격차. 한국이 일본이 1,683억 달러인데 한국이 1,638, 일본이 1,683, 83, 한국은 38. 38. 격차가 많이 줄었다. 뭐 대단한 일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저 효과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돈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요즘 외국으로 갈 데가 없어서 한국으로 온다. 오히려 한국도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화장품주도 좀 올라가고 있죠. 뭐 그런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보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들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게 반도체, 자동차, 석유, 일반기계, 석유화학, 1분기 5대 수출 품목 실적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요. 이렇게 막 증가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막 신입 사원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뭐 인구도 준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좀 활로도 튈 것이고 주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쪽 섹터를 꼽는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차화정 이쪽을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큰 대단한 수익을 내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도 작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뭐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도 2,200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개인들이 기대하는 수익은 뭐 단기 뭐 상한가 치면서 막 따블을 기대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복리의 수익을 얻기 위한 것들을 먼저 알아내는 게 워렌 버핏이죠. 10살 때 알아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액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2배 올랐다고 치면은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주식이 2배 오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도 뭐 지난 시즌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특히 뭐 HLB 2배 이상 다 올랐거든요.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와 포커스만 잘 맞춘다면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좀 어느 정도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뭐 1년 연봉 이상은 뭐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는 바입니다. 반도체 쪽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동차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기아, 현대차 EUV 다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또 이제 수급과 그런 것들이 통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주식도 있는데 기아차도 제 포트에 있는데 7% 이상 수익냈어요. 7%면은 뭐 3년 이자 아니에요? 2년 이상 은행에 넣어놨을 때 실제적으로 세금 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1억을 넣어놨다. 그럼 기대하는 게 뭐 몇백만 원인데 주식은 1억 넣어놓고 바로 1억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억에 7%면은 뭐 700만 원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수익을 좀 얻어갈 정도의 우리가 시장을 아직은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신고가를 가고 있죠. 오늘 뭐 한올바이오파마, 뭐 HLB, 코스닥에서는 HLB입니다. 이런 대장주들과 함께 대형주들도 뭔가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장이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더 시장을 잘 보는 사람과 같이 좀 있어야겠죠.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을 잘 보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쵸. 바로 나다. 예, 그리고 그 방법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너무 성급해요. 빨리빨리.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사놓고 3년, 4년도 기다리면서 주식은 한 2, 3일 있으면 막 오금 절여서 다른 걸로 가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주식 투자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 투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이런 정보를 얻는 것보다 우선적이다라는 거를 저도 한 20년 이상 해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주린이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27년의 투자 경력은 또 아무나 쌓을 수 없다는 거 계속해서 수익으로 숫자로 보여주고 계신데 함께 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2가지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함께 하시는 또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더 세세하게 전략적인 부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강펀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조선업 부활 신호탄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조선업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 봐요. 네, 조선업이 보면은 이제 빅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야 조선주가 그렇게 크게 오르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반신반의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근데 그게 오르고 나서 막 끝에 오르면은 왜 그럴까요? 왜 꼭 이렇게 오르면 꼭지에서. 열광을 할까요? 예, 꼭지에서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저는 이제 조선업 업황을 보면요. 2007년도에 조선주가 한번 갔고 그 당시 조선 열풍이 불었습니다. 조선 열풍.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HD 현대중공업, 현대 조선주의 뭐 삼성중공업이라고 쳐볼게요. 삼성중공업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 HD 뭐 현대중공업 좀 바뀌었죠.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 과거에 2004년에서 2007년이죠. 이렇게 보시면 2004년에서 이 연봉입니다. 연봉 2004년에서 2007년도에 이 조선주가 어마어마한 열풍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열풍이 열렸던 게 뭐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가 조정을 받은 지 한 20년 조정을 받은 거예요. 15년, 20년. 주도주가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르고 조정을 받으면요. 10년,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 업황 사이클이 이렇게 대바닥을 치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라고 치자라면은 이렇게 바가지형으로 뭔가 차트가 이렇게 돌아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작년보다 좀 높은 양봉을 만들고 있죠. 저는 이쪽이 기회다. 예를 들어서 뭐 5배, 10배 수익을 낼 거라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을 사야 됩니다. 조선업이 이 바닥에서 이제 터닝하는 턴어라운드 첫 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이 조선주 열풍이 불 수 있는 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미리 그럼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주도주 감별사시잖아요. 예. 어떤 종목이 주도주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바닥은 쳤어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리고 저 현대중공업도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좀 갖고 말씀을 드리고 HD 하나오션도 그때 예. 이슈 언급해 주시면서도 정리해 주셨거든요. 예, 중공업인데 이 현대중공업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뭐 한 9% 이상 급등을 했죠. 뭔가 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봉을 보면은 매해 양봉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매해. 이게 양봉을 치면서. 그러니까 3년을 현대중공업을 보유했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1만 원에 샀다. 많은 수익은 아니겠죠. 뭐 지금 13만 원이니까 그래도 30%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3년 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3년 들고 있어서 30%뭐 누가 못해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3년 동안 30% 수익 못합니다. 손실 더 많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허가 아픈데요? 예, 30% 수익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 복리의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조선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 보시면은 이제 국방력입니다. 국방력.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죠. 잠수함이 아니라 국방 군사력. 군사력? 예, 군사가 이제 어느 나라가 군사가 높은가를 보면은요. 미국이 이 작을수록 강한 건데요. 0.0699. 근데 러시아가 0.7, 중국이 0.07. 미국, 러시아, 중국 차이가 근소하죠. 차이가 네, 없어요. 정말 미국이 근소해요.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석학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미국을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해서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라 두 나라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가 그들은 중요한 그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지금 결론에 다다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과거 뭐 오키나와라든지 전체 그 해군력을 괌 기지에서부터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제 지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많은 배들이 퇴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역하고 너무 오래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다. 보겠습니다. 몇 나라 없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배를 만드는 나라. 미국은 배를 전 세계에 몇 프로 만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0%? 거의 뭐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차트가 있죠. 차이나, 중국이 50%, 한국이 30%, 재팬이 15%, 유럽이 2.3%면은 우리가 일본을 이겼어요. 이건 옛날부터 이기고 있었고요. 예. 괜히 기분이 좋네요. 중국이 한국을 이겼죠. 원래 한국이 1위였는데. 예. 과거에 2007년도에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였는데 중국이 한국을 이긴 겁니다.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선업을 제일 잘 만드는 세계 1위 나라예요. 그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반도체, 조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조선업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이 선박 건조 능력이 없는데 이 존슨법인가 무슨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자국 내에서 만든 것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선박을 이제 수리하는 것도 미국 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의존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럴 영역이 없고요. 그럼 중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가 중국에다 맡기겠습니까? 배를 못 쳐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 중국에다가 배를 맡겨서 야 우리 저 항공모함 고쳐줘. 니네 공격하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도 이제 그래서 미중 갈등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갈등이라기보다 이제 미국이 배를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여력 없죠. 이제 많이 퇴역됐잖아요. 신규 배들을 건조해야 되는데 이미 선가 자체, 배를 만드는 단가죠. 단가가 지금 사상 최근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 주문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올랄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선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거 2차 전지제가 에코프로비엠 10,000원에 얘기했습니다. 10,000원에. 에코프로비엠 10,000원에. 저희 방에서 에코프로비엠 이거 바다 탈피하는 것 같다. 그때 당시 10,000원이었어요. 그게 뭐 100만 원도 가고 200만 원도 갔고 뭐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런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전 조선주 쪽이 1년, 2년을 내다본다면요. 그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2년, 3년 뒤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아, 저 사람 말이 맞았네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읽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함께 저와 함께 하셔라 강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계속 함께 하셔야만 이 조선주의 흐름을 또 더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강조해주신 이유들을 또 한번 보자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또 선박 건조 능력이 워낙 뛰어납니다. 또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미중 갈등 수혜주로도 수혜 섹터로도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수주 이슈가 있었던 게 불과 지난주인데 여기에서도 탄력을 가져갔었죠. 그때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게 하나오션이고요. 오늘은 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수출.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지금 시장은 좀 크고 넓게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이 좀 펀더멘털과 실적 같은 기본적인 분석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면 시장 크고 넓게 읽어야 하는데 혼자 하시기 쉽지 않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샵 3989,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2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짱,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바로 전석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출연을 해주셔서 이 삼성중공업과 풍산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풍산 편입 잘 됐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흐름 그대로 반영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채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의 박재환 멘토님이신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동아일텍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PJ 메탈 전선 다음으로는 비철금속이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7%대 추가 상승 나오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드디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주식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대한전선, 아가방 컴퍼니 모두 다 편입 불발된 상황입니다. 종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표가인 13,000원 넘어서 13,760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목표가인 5,000원 넘어서 5,070원에 종가 형성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틱스가 어제 18%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은 6% 가까운 낙폭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손실률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명승부사 양재형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볼 차례인데요. 삼양식품 어마어마합니다. 추가 목표가인 이미 달성을 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3,500원 터치를 했다가 약세 마감했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목표가를 달성을 한 바가 있었는데 추가 전략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할 테고, 한올 바이오파마,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 불 켜냈습니다. 각각 2%대, 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포트가 꽉 차 있습니다. 혹시라도 뺄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고 온 종목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달성한 거 어떤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4월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쌈장 한번 뽑아볼 차례가 됐는데 대충 짐작하실 것 같은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역시나 명승부사 양재형 멘토님이신데 사실 1위 할 줄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일 줄은 몰랐습니다. 단 2주 만에 50% 가까운 수익률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2위에는 운수대통 박재환 멘토님, 3위에는 이정호 멘토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하고 싶죠? 이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로 쌈짱 이렇게 두 가지 글자를 전송을 해주시면 이분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멘토님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또 1위 하고 계신 분과 오늘 중간 휴일을 앞두고 함께하네요. 네, 근데 제가 약속드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힐끔 보시는데. 또 제가 삼양식품 15% 넘으면 또 선물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준비를 했습니다. 불닭 땡땡면. 불닭 떡볶. 떡볶땡. 떡볶땡. 그 떡볶이도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었잖아요. 맵나요? 이럴 때는 너무 맵찔인 거 티내지 않기로 해요. 예. 자, 그럼 받아주실까요? 네, 받겠습니다. 네, 그럼 멘토님 받으세요. 네. 네. 자, 오늘 드실 건가요? 네, 오늘 맥주와 함께. 어쨌건 삼양식품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시즌 벌써 네. 2주 만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상당한 50% 수익을 냈어요. 가까운 수익을 또 이렇게. 자, 이거 잘 팔린다. 사신 분들 저의
함께 문자로 오셔서 있던 분들이 오늘 인증을 했는데 삼양식품 라면 평생 벌 거 벌었다. 그래서 라면을 이제 앞으로 공짜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닭볶음탕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 삼양식품 같은 많이 오를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올라서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잖아요. 그런 기업들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삼양식품 싸고 저평가고 실적 좋고 그런 주식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우니까요. 어렵지 않다 하면서 저는 이제 라면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쉽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 네. 아니 제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영상도 봤어요. 이 까르보 불닭도 있는데 그걸 생일 선물로 받은 외국의 아이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니, 그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을 또 선점을 해서 18%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죠. 그렇죠. 자, 어떻게, 아니, 추가로 이미 목표가를 또 설정해 주셨는데 그 추가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어떻게 또 그 다음 추가 전략 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제 포트를 보시면은 지금 삼양식품하고 HLB가 수익이 상당히 높죠. 거의 뭐 17%, 18%, 19%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TV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중에 수익이 안 난 거를 사시는 경향이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이 더 많이 갑니다. 그 주식이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예를 들어 5분이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어떤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두 개, 삼양식품과 HLB가 지난 시즌에 이제 효성중공업과 뭐 하나에어로 편입 안 됐지만 그 용호상박과 같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삼양식품 보시면요. 저는 이제 30만 원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연봉을 보면은 이 과거 뭐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했어야 되죠. 삼양식품 2004년에 얼마였죠? 4,000원이었어요. 4,000원 한 주당 4,000원. 지금 이제 30만 원까지 갔습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했던 시기와 같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5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게 장기라면 어느 몇 년 정도?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서 이제 자녀분들에게 제가 뭐 지지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주식 사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게 코카콜라 같은 주식인데요. 삼양식품 라면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라면 회사로 나온 게 농심이 아니고 삼양식품입니다. 맞아요. 삼양식품 라면의 원조, 삼양라면 라면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원조죠. 원조인데 요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K-팝 열풍에서 보도 알다시피 K-푸드. 지금 K-푸드 열풍이 무슨 이제 김밥, 뭐 그런 떡볶이. 거부터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또 아이스크림도 이 너무 맛있죠. 메로나가 빙그레. 예. 메로나가 빙그레죠. 그 브라질에서 난리래요, 난리. 난리예요. 예, 뭐 많이 올라가고 있죠. 빙그레도. 브라질도 관심 종목이세요? 브라질 나라 국가예요. 브라질 빙그레. 빙그레. 예, 빙그레가 지난 죄송해요. 제가 정신 차릴게요. 예, 차리세요. 네. 지지난주죠. 편입에 제가 빙그레 삼양라면을 썼다가 빙그레를 빼고 HLB를 넣었잖아요. 맞아요. 예, 뭐 하여튼 제 빙그레 삼양식품 어쨌든 음식 두 개를 할까 아니면은 제약 두 개를 할까. 어떤 종목을 넣었어도 다 수익은 수익이죠. 폭발적이었을 예. 텐데요. 그러니까 빙그레를 알테오젠, 빙그레, HLB, 한올바이오 여기저기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대형주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아를 넣은 것이고요. 이런 빙그레나 특히 삼양식품 이 연봉을 보시면요. 이 빙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한번 크게 올랐고 장기 조정을 겪으면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연봉이 원년이다. 이런 주식은 이제 10만 원까지도 저는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빙그레, 한류, 열풍, K푸드 요쪽이 크게 주식시장에서 오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K팝 열풍으로 SM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음식료는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럼, 이제 삼양식품 뭐 장기 목표가 40만 원까지 오, 상향해 보도록 40만 하겠습니다. 원. 예. 삼양식품 또 2차 목표가까지도 추가로 또 달성을 하고 한 번 더 추가 전략 주셨습니다. 40만 원까지 또 주셨네요. 그리고 K푸드 관련해서 또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워낙 또 열풍이기 때문에 브라질 아니고 빙그레 관심 종목으로 또 두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해서 음식료는 또 계속해서 볼만한 재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계속해서 숫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기대감 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양식품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가 또 목표가 터치를 했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는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주주 친화 정책 혹은 뭐 자사주 매입소가 이런 재료들을 좋아한다. 근데 기아가 또 이쪽으로 잘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어떻게 또 추가 전략 주실까요? 일단 제가 제시한 가격을 보면요. 네. 목표가를 일단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차트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2월 달이에요. 2월 달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 볼렌저 밴드, 이 동그란 빨간색 이 볼렌저 밴드를 확장시켰죠. 근데 주가는 이제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야지 확장이 되죠. 올랐는데 요거는 확장시키기 위해 오르는 상승이고 그 다음 달에 조정이 왔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준 자리 볼렌저 밴드까지이기 때문에 요번 달에 와야 될 목표는 어느 정도 왔다. 다음 달에 뭐 기아가 뭐 대폭등을 하겠습니까? 기대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최소한 뭐 2, 3%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 뭐 3, 4% 뭐 그 정도라면은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에게는 상당하죠. 뭐 10% 정도 벌써 7% 제가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10%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셔서 아파트 사두듯이 기아차를 막 몇천만 원, 1억 사두셨다. 뭐 1,000만 원 수익이시니까 뭐 그렇게 주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장기로는 저는 기아는 올해 연봉을 보면요. 이 상승 원년입니다. 기아차 상승 원년. 연봉을 보시면은 이미 이 전고점을 뚫었고 뭔가 기아차가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한국 수출의 대장 기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보다 저는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묻어두시라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추가 목표가는 따로 어떻게 주실까요? 추가 목표가는 뭐 13만 원까지 한번 일단 정해는 보는데요. 다음 주 흐름을 좀 보면서 탄력이 떨어진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면서요.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아까지 추가 목표가 13만 원 선으로 또 정해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관심 종목까지, 리뷰까지 또 도와주셨어요. 기아까지 봤고요. 다음 한올바이오파마랑 또 HLB 이렇게 바이오주를 봐야 되는데, 금리가 또 안정세를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어서 또 바이오주에 눈이 갑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최대 수혜주가 또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요. 이 종목들은 또 어떻게 리뷰해 주실까요? 네, 이제 코스닥에서 먼저 이제 보면은 한올바이오파마보다 항상 HLB가 수익이 좋아요. HLB 그 HLB가 그만큼 한올바이오파마보다 재료와 모멘텀이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더 강한 거죠. 예, 더 강한 것이고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봐야 되는데요. 이 코스닥에는 과거 예전에 시가총액 1위가 네이버였어요. 네이버였다. 네이버가 절로 갔고 그 다음이 뭐였죠? 그 다음 게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시총 1위가. 그리고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인데 항상 시총 상위 1위가 바뀌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뭐 코스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뭐 장기적으로 이미 좀 고점을 쳤고 뭐 그렇다고 많이 뭐 급락한다라고 보진 않지만 시세를 내기가 어렵다. 이미 꼭지를 쳤다. 연봉을 봐도 이미 이 당시
제가 2019년도에 이 주식 바닥이다라고 진짜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100여 명 아니 200여 분들에게 사비로 문자 보내셨었죠. 아니에요. 이건 그건 또 문자가 아니라 한미사이언스인가요? 그건 한미사이언스고 이건 이제 맞네요. 10,000원의 바닥이다 했는데 이게 150만 원, 60만 원 정도까지 올랐던 거죠. 10,000원이 60만 원까지. 1, 2, 3, 4, 5년 동안 성장성을 다했다고 봐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에서 2위인 HLB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HLB. 조정시마다 세면 수익이죠. 다행히도 제가 지난달에 편입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차트에서도 여기 HLB 가고 있다. 근데 그때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월봉입니다. 여기에 있었죠. 여기 싸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볼란제 밴드 하단이었죠. 이런 자리에서는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무조건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봐야 된다. 주도주가 한번 크게 가고 눌림목에서는 꼭 이 주도주에 대해서 편입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상단을 이제 돌파할지는 저도 몰라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이 주식은 거의 12만 원 이상까지 가게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목표가는 주시지 않고 홀딩 전략 일단은 하는 걸까요? 네, 2차 목표가도 저번 주에 좀 드렸는데 그때까지 아직 터치 안 했으니까. 터치 안 했으니까. 저는 99.9%의 확률로 터치가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HLB 좋습니다. 개인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주식. 그런 주식이 가는 겁니다. 이게 또 금리의 영향을 요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게 또 계속 느껴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리면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HLB의 수급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HLB에 관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또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종목 더 볼게요. 한화오션인데 이 종목은 계속 이 조선 쪽은 관심을 받는데 전략이 좀 부족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지 한번 전략 챙겨주실까요? 네, 하나오션을 편입했는데 좀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인데 지난 시즌에 제가 현대로템을 편입을 좀 깔아놨었거든요. 현대로템. 네. 근데 그게 편입이 시간이 지나고 좀 안 됐었나 했는데 편입이 됐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한 4% 5% 빠지면 손실이 났겠죠. 손실이 났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현대로템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죠. 하나오션도 차트를 보시면은 놓칠 수 없는. 현대로템 이런 조정 자리예요. 나중에는 수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화오션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오르고 나서 이제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한번 오르고 조정 이후에 눌림목 구간인데요.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손절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편입하겠다 말씀 좀 드리면서 이 주식 연봉 보시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20년 만에 주가가 작년에 상승분을 넘어갔죠. 뭔가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 주식이야말로 바로 에코프로비엠의 10,000원대 그래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수익으로 돌아갈 조정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봤어요. 신규 편입 종목은 따로 없고 5종목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 종목이 없었던 점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목표가 달성을 했던 종목 2개가 있었죠. 삼양식품과 기아 목표가 또 추가로 또 상향해 주셨습니다. 40만 원 삼양식품, 기아는 13만 원으로 해주셨어요. 기아는 다음 주에 좀 더 세밀하게 또 가격 전략 조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 방송 다음 주에도 꼭 챙겨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장중에도 또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뿐만 아니라 주도 섹터가 뭔지, 주도주가 뭔지 더 세밀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2글자 보내주시면 아주 명쾌하게 또 신나게 시장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